세상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북유럽 신화에 대한 재밌는 사건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오딘이 어떻게 눈을 잃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북유럽 신화에는 미미르라고 불리는 수호자이자 이제 현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미미르에게는 샘이 있는데요. 이 샘은 마시는 사람에게 엄청난 지혜를, 끝없는 지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미미르에게 어느 날 오딘이 찾아가게 되는데요. 오딘이 어떻게 자신의 눈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짧게 있습니다. 미미르의 샘은 거인들이 사는 요툰헤임에 있다. 이 샘은 땅속 깊은 곳에서 콸콸 솟아올라 세계수인 이그드라실에게 양분을 공급한다. 현자이자 기억의 수호자인 미미르는 아는 게 많았다. 그의 샘은 곧 지혜였다. 세상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던 시절에 그는 매일 아침 갤라르호른이라는 뿔로 만든 잔으로 샘물을 퍼서 마셨다. 아주 오래전 세상이 젊었던 시절 오딘은 긴 망토와 모자를 걸치고 방랑자로 변장해 거인들의 땅을 여행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미미르에게 접근한 것이다. 미미르 삼촌, 당신의 샘에서 솟아난 물을 딱 한 모금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제 유일한 부탁입니다. 미미르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미미르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샘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래 침묵을 지키는 이들은 실수를 잘하지 않는 법이다. 무섭지. 전 당신 조카입니다. 제 어머니 베스틀라가 바로 당신 누이이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미미르가 말했다. 한 모금만요. 당신 샘의 물을 딱 한 모금만 마시면 전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가는 네 눈이다. 뭔가 목소리 되게 약간 얄팍한 느낌이다. 현자인데 현자의 목소리가 안 나고 약간 얄싹 빠른 그런 느낌. 미미르가 말했다. 네 눈을 연못에 넣어라. 오딘은 농담이냐고 대묻지 않았다. 미미르의 샘에 도달하기 위해 거인의 나라를 지나오는 여행은 길고 위험했다.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구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이상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오딘의 얼굴에 단호한 결의가 떠올랐다. 칼을 주십시오. 잠시 뒤 그는 자기 눈을 조심스럽게 연못 안에 넣었다. 연못에 잠긴 눈은 맑은 물속에서 그를 빤히 응시했다. 오딘은 갤라르호른의 미미르 샘의 물을 가득 채워 자기 입으로 가져갔다. 물은 차가웠다. 그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마셨다. 그러자 지금까지 몰랐던 지혜가 샘솟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하나뿐인 눈으로 눈이 2개 있을 때보다 더 멀리까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딘에게는 눈먼 신이라는 뜻의 블린드, 애꾸눈이라는 뜻의 호아르, 불타는 눈을 가진 자라는 발레이그라는 다양한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딘은 이렇게 지혜를 위해서라면, 지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고통도 충분히 감내하면서 뛰어드는, 이거를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되게 덕종이라고 해야 될지 독종입니다. 외인은 어떤 신체를 가하거나 형벌이 없어 심각하게 이런 거를 해가지고 뭐를 억구로 이렇게 적어놔는 거 몰라. 그 인간은 그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때문에 신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거예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얘기는요. 이제 토르가 가진 아까 롤니르라고 했던 노란 망치 있잖아요. 그 망치는 하고. 번개를 일으키기도 하고 던지면은 딱 내가 원하는 상대한테 딱 부딪히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도 할 수 있고 다시 여유분 돌아오고. 같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었더라? 부메랑.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네, 오 부메랑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토르가 멸니르를 얻게 된 사건도 되게 웃깁니다. 이 사건은 로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토르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시프라는 되게 어여쁘고 금발을 가진 이쁜 미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토르가 자기 아내를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당신 머리카락이? 이럽니다. 그 시프가 놀라서 내 머리카락이 왜요? 하고 딱 머리를 대는 순간 헉, 웬일인걸? 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쁜 머리카락이. 시프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토르가 너무 열을 받아서 바로 갑니다. 누구에게? 로키에게 갑니다.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로키밖에 없거든요. 로키 집에 가서 문을 부수고 하늘 높이 저 올립니다. 네가 그렇게 만든 거지? 미식이 이러는 게 아니고. 네, 토르는 힘이 엄청난 장사전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욕을 안 하죠. 차라리 때리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빨리 내 아내의 머리카락을 되돌려놔라. 그러자 로키가 얘기합니다. 내가 뿌리까지 뽑았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다.
그러자 토르가 너무너무 화나서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너의 뼈를 다 부러뜨릴 수밖에. 너를 부러뜨려서 내가 밥 먹다가도 와서 다시 부러뜨리고 뭐 하다가도 와서 부러뜨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습관이 되겠지. 이러면서 첫 번째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자 로키가 난쟁이들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난쟁이들에게는 이제 많은 신기한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르에게 내가 난쟁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금발을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제 갑니다. 난쟁이들 중에서 약간 가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문들이 이제 경쟁 상대이기도 한 것 같은데 두 그룹의 이제 난쟁이들을 찾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이발디의 아들인 3명의 난쟁이를 찾아갑니다. 또 다른 그룹인 브루크와 에이틀이라는 형제 난쟁이를 이야기하면서 그 난쟁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로키가 이야기를 나누며 3가지 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3가지 보물은 나중에 최고의 신들이 평가를 할 거라고. 그래서 약간의 대회를 열게 되죠. 로키는 그냥 가서 금발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 브루크와 에이틀이라는 형제한테도 다시 갑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쟁을 붙이기 위해 모함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브루크라는 형제가 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약간 이렇게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로키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 내가? 모르겠는데? 이랬습니다. 그러자 브루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정말 장난치는 게 아니라면 당신의 목을 걸어라. 만약에 내가 이기면 당신의 목은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제 3명의 난쟁이와 이제 브로크 에이트리 형제가 만든 이제 각각 3개의 보물을 들고 신들 앞에 나타납니다. 신들은 총 3명이 있었고요. 그걸 평가하는 신은 오딘, 토르, 그리고 트레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3명의 난쟁이는 오딘에게 궁리르라는 창을 선물합니다. 이 궁리르라는 창은 오딘이 한쪽 눈이었잖아요. 그래서 창을 던지면 항상 빗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창은 던지면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상대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에다가 한 맹세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금색 가발을 선물합니다. 그 금색 가발은 시프에게 돌아갔고요. 그럼 마지막에는 스키드 블라드니르라는 이거 발음이 어려워. 실크 스카프가 있는데요. 이 실크 스카프를 트레이에게 주자. 트레이가 이럽니다. 이건 뭐냐? 이 실크 스카프 이거 왜 나한테 주냐? 이랬는데 펼쳐보니 배로 변합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배로만이죠. 마치 양탄자처럼 말입니다. 이제 다른 형제가 바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드라우프니르라는 팔찌인데요. 오딘을 위해서 준비한 거고요. 이 팔찌는 흔들면 또 다른 팔찌가 나옵니다. 금 팔찌인데 계속 금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누구에게 금을 지하하거나 아니면 재물을 불릴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트레이에게 뭘 바쳤냐면 굴림 브르스티라는 황금털이 달린 돼지를 선물합니다. 이 돼지는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의 성향에 맞게 그 마차를 계속 끌 수 있는 그런 돼지를 선물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물한 게 바로 이 멸니르입니다. 이 망치를 보고 토르가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이 망치만 있으면 아스가르드를 지킬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모두 다 이 망치가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승리는 누구로 끝났을까요? 그 두 형제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로키의 목은 어떻게 되죠?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로키의 목을, 이 얼굴을 가져가기 위해서 칼을 꺼내는데 로키가 이럽니다. 와, 말의 천재예요. 진짜 말재주가 좋아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얼굴만 가져가야 된다. 만약에 내 목에 한 점이라도 가져간다면 그건 계약 위반이다. 와, 뭐 천재죠, 천재. 천재입니다, 정말. 그럽니다. 아니, 얼굴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목을 안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메오가 화가 나다가 갑자기 칼을 딱 꺼냅니다. 칼을 꺼내고 소가죽을 딱 꺼내더니 로키의 입을 막고 입을 꼬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 거야? 이랬더니 로키가 내가 혹시나 뭐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뭐 내가 무슨 짓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너무 열받으니까 거기 있던 송곳을 꺼내서 로키 입을 꿰매버립니다. 근데 이 로키는 이걸 꿰맨 고통보다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고통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북유럽 신화는 여기에 있는 내용 말고 더 많다고 하는데요. 예. 주요 내용들을 다룬 것 같아요. 다른 사건들도 보면 최고의 성벽 건축가 로키의 자식들 프레이야의 이상한 결혼식, 시인의 꿀술, 토르의 거인 나라 여행, 불멸의 사과, 게르드와 프레이 이야기, 히미르와 토르의 낚시 여행, 발드르의 죽음, 로키의 최후, 나그나로크 신들에게 닥친 최후의 운명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라그나로크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신들은 다 죽게 되는 걸까요? 정말 종말이 공개된 걸까요?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